오늘 저는 많은 분들의 수십 년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4가지 과일 때문에 신부전으로 입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과일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신장 환자를 진료하며 너무 많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과일만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먹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많고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는 날들.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 탓 피곤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위험한 진실을 숨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과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큰 영광입니다. 그럼 이제 숨겨진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과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나나를 피로회복 과일, 소화에 좋은 간식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신장 환자를 진료하며 바나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몇 해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료했던 66세 한국인 남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 배가 출출해 바나나 2개를 드셨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끝이 저려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바나나가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콩팥은 젊을 때와 다르게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한국신장학회 KS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 콩팥의 역과 능력은 20% 이상 감소합니다.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해진 콩팥이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특히 저녁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밤에는 콩팥의 활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얼굴이 붓거나 아침 혈압이 높아지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일이 잦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바나나는 아침에 반 개 또는 작은 1개가 적당합니다.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콩팥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바나나는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과일들 중 가장 순한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는 과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이야기를 드리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아보카도는 괜찮죠?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는 60대 이후의 콩팥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언뜻 보기에는 건강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TV 광고에서는 심장에 좋다고 하고 여러 잡지에서는 젊음을 유지하는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만난 61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아보카도 샐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자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사고체 여과율도 이전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저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아보카도가 가진 압도적인 칼륨 함량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보카도 한 개의 칼륨은 바나나의 2배에서 3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젊은 신장은 이런 칼륨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속도가 느려져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밤에 아보카도를 먹으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밤은 콩팥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인데 아보카도의 지방과 칼륨이 동시에 부담을 주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0세 이후라면 한 번에 4분의 1개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아침이나 이른 점심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스무디 형태는 절대 피하십시오. 당분과 지방이 동시에 증가하며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언을 따랐던 많은 환자분들이 2주 만에 부종이 줄고 에너지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보카도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과일은 아보카도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만큼 더 교활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바로 멜론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멜론은 아보카도보다 더 달콤하고 그래서 더 교묘하게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멜론을 수분 많은 과일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라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멜론 때문에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잠자기 전 입이 심심해서 멜론 3조각 정도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원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그분은 어느 날 아침부터 다리가 붓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20 이상 높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당이 밤사이 급격히 치솟아 콩팥의 미세혈관에 큰 압력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한국신장학회 자료에서도 멜론은 혈당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과일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먹을 경우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새벽까지 일하게 됩니다. 왜 멜론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멜론의 당분은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단시간에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콩팥의 역가 속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멜론을 먹은 다음 날 아침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눈이 붓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멜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멜론은 아침이나 점심, 즉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에 한두 조각만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 먹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대구의 그 환자분은 멜론을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멜론이 이렇게 무거운 음식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멜론을 올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위험한 과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특히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멜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과일이 결코 가벼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석류는 많은 분들이 피를 맑게 한다, 또한 피부에 좋다라고 믿는 과일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석류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입니다. 붉은 빛이 강해서 혈액순환에 좋을 것 같고 여러 광고에서는 항산화 효과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석류 때문에 콩팥 기능이 무너진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은 잠자기 전에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얼굴이 좋아진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던 그분은 몇 주 후 아침마다 허리가 묵직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피로감이 심해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석류의 천연 당분과 칼륨이 밤 동안 콩팥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 자료에서도 석류 주스를 늦은 저녁에 마시는 것이 60대 이후 신장 부담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왜 석류가 위험할까요? 석류는 작은 알맹이 속의 당분과 칼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농축된 성분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콩팥은 감당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석류를 완전히 금지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아침에 몇 알만 드시고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변경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아침 부종과 피로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입니다. 잘못된 과일이 콩팥을 망친다면 올바른 과일은 콩팥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기적의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콩팥이 편안해질까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며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맞는 과일들을 꾸준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몸을 가장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입니다. 배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이지만 그 순한 안에 놀라운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칼륨이 낮고 수분이 풍부해서 콩팥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세종대왕의학령 기록에서도 배는 예로부터 몸의 열을 내려주고 수분을 채우는 과일로 소개됩니다. 부산의 72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과일을 드시다가 아침 부종이 심해졌지만 배 반 개를 아침으로 바꾸고 단 10일 만에 부종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배가 이렇게 좋은 과일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몸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작은 빨간 사과는 콩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사과는 60대 이후 혈당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익하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포도 대신 작은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아침 피로와 허리 묵직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사과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는 작은 과일이지만 항산화 능력은 매우 강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딸기의 항산화 물질이 신장의 미세혈관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딸기 5알만 먹었는데도 3주 후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눈의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딸기의 장점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회복 과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과일로 미국 신장학회지에서도 블루베리가 노인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서울의 한 75세 환자분은 블루베리 열알을 아침마다 드시며 4주 만에 피로감이 크게 줄었고 소변의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작은 약기라고 부릅니다. 몸의 부담은 거의 없지만 회복 효과는 꾸준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콩팥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면서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회복을 돕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60대 이후에 과일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 걸까? 그 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들이 왜 60대 이후에 위험해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4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콩팥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국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세를 지나면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20% 이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몸속 필터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과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당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져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쉽게 오릅니다. 둘째,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과일의 칼륨에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야간에는 콩팥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그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이상의 분들은 과일을 저녁에 먹기만 해도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도와주세요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고령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과일 섭취 시간이 아침과 저녁일 때 콩팥의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과일이 몸에 안 맞나 봐 라고 느끼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수축됩니다. 신장은 매우 작은 혈관들이 모여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칼륨이 조금만 상승해도 콩팥 전체가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 70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바로 몸이 신호를 보내요. 그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조용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천천히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같은 과일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그 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과일이 60대 이후에 다르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먹는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된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시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서도 같은 과일이라도 저녁에 먹으면 신장 부담이 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밤은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과일의 당분과 칼륨이 들어가면 콩팥은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70세 환자분은 이 원칙 하나만 지키고도 2주 만에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각 조금씩 먹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분이 합쳐지면 콩팥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당분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쉽게 요동칩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서도 과일을 혼합해서 먹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과일을 천천히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일 주스를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주스는 거의 급격한 혈당 자극과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셔야 약이 되고
주스로 마시면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과일을 공복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공복에는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더 빨라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때 콩팥의 미세혈관은 큰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감과 부종이 나타납니다. 대구의 68세 여성 환자분은 공복 과일을 끊자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은 뒤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콩팥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하게 과일을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만 지켜도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아침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스스로 매일 점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변입니다. 소변은 콩팥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색이 지나치게 짙거나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으면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역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자료에서도 거품료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단서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아침의 얼굴과 다리입니다. 아침에 눈이 붓거나 다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콩팥이 밤새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의 70% 이상이 이 신호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압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10 이상 높게 나오면 콩팥이 밤 동안 과부하 상태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혈압은 정상인데 아침 혈압만 높아 걱정되어 오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밤새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몸의 피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무겁고 집중하기 어렵다면 콩팥이 회복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로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신장 신호입니다. 심장의 두근거림 또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일을 먹고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심장이 빠르게 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의 질을 관찰하십시오.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은 콩팥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배움을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60대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위험한 과일과 안전한 과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꾸면 심장은 반드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몸은 늘 여러분 편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를 들려주시면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만큼 소중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